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윤입니다. 수요일이죠. 수요일 이 시간은 김경민 아나운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경민 씨는 이제 2021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뭐 다이어리나 달력 이런 거 준비를 했어요? 저는 벌써? 아직이요. 요즘에는 그 흔한 달력 하나 챙겨주는 거 찾기도 좀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효연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는 뭐 당연히 신상으로다가 역시 그렇군요. 열심히 쿠폰 모아서 장만을 했습니다. 역시 뭐 다이어리 뭔가 좀 하나 고르는데 뭐 다르네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저는 다이어리 좀 고르려다 보니까 워낙 네. 다양하잖아요. 속지도 다양하고 네. 겉표지도 다양하고 꾸미기 스티커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좀 찾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이제 다이어리 하나 고르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좋은 부동산 투자처 고민하고 또 선택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오랜 시간 또 고민을 하실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다이어리 고르는데도 좀 오래 걸리잖아요. 이제 부동산 투자처 더 좋은 투자처 고르는데 여러분들 더 많은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핵심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저희 방송 직접 참여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PC 버전도 되니까요. 편하게 컴퓨터 켜셔서 노란톡 그리고 부동산 사이다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하는 시간 외에도요. 24시간 내내 열려 있으니까 부동산 관련 고민들 상담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 수요일에는 부동산 관련 풍수 인테리어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풍수 인테리어에 관련된 고민들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요일별로 각 제야의 고수들 섭외해서 여러분들 고민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월요일은 법률, 화요일은 투자, 수요일은 또 풍수, 목요일은 세금, 그리고 금요일은 경매까지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생방송으로 만나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네. 부동산 사이다 그 첫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춥죠? 이렇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자꾸만 집에만 있고 싶어지는데요. 추운 날씨에 부동산 발품 팔기 어려워서 또 투자 망설이고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있습니다. 매일 평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라면 부동산 알짜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방에서도 만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김경민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집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평일 오후 1시 여러분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인데요. 1시간 동안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부동산 정보 나눌 수 있으니까 점심 드시고 후식 대신에 사이다 타임 꼭 함께 해주시고요.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사이다 방에서도 또 방송에서도 뵐게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시간으로는 부동산 이슈 팩트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시각 부동산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통해서 좀 볼게요. 대출 막힌 무주택 실수요자 분통 내 집 마련 통로 열어야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주를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적으로 또 지정을 했습니다. 확대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곳들이 지방까지도 규제에 묶인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곳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대출을 계속해서 조일 거고 대출 규제를 적용을 받으면 내 집 마련 계획에 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게 정말 뭐 무주택자나 아니면 정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좀 대출을 규제 완화해 줄 필요가 있어 그렇죠.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뉴스도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끌 패닉 바잉부터 벼락거지까지 넘쳐나는 신조어. 초반에는 벼락거지. 노동강, 네. 마용성 등의 정말 특정 지역, 노도강, 마용성 지역이 뜨는 거를 네. 신조어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행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도강, 마용성뿐만 아니라 벼락거지, 갑자기 거지 신세가 된 무주택자라는 뭐 그런 신조어들도 유행을 했고요. 영끌, 우리가 참 영끌이라는 말 많이 썼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매수를 하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가 또 신조어가 생겼는데 코로나 블루보다 오히려 부동산 블루, 부동산 우울증이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또 패닉 바잉, 집을 사려고 영혼까지 뭐 끌어모으는 영끌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신조어들이 2030 세대에서 생겨났습니다. 이게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정말 그동안 많은 불안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뭐 다양해짐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씁쓸한 기사인데 이런 그리고 빵뚜아네트 저희가 방송 중에도 짚어드린 적이 있죠. 빵뚜아네트라는 뭐 신조어까지 생겨나면서 올해 부동산 그 정책을 좀 비꼬는 그러한 신조어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씁쓸한 뉴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뉴스는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경민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코너에 어떠한 이슈, 키워드를 통해서 준비를 해주셨죠. 네, 오늘의 핫 이슈도 방금 살펴본 기사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엑소더스, 집 난민, 개분함, 3기 신도시 여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네,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측되는 오늘의 이슈, 주제, 이거 같아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노란 오픈 채팅창 들어오셔서 부동산 사이다 창 들어오셔서 또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계속 소통하는 방송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엑소더스나 집 난민하면 대충 뭔가 떠오르는 분들 계실 텐데 개분함은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좀 생소했거든요. 개분함은 뭐예요? 개모임으로 부자 된 남자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천시의 계양, 부평, 남동구가 이제 예전에는 인천에 송도, 청라가 좀 떴다면 이제 워낙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인천의 다른 지역들까지 뜨고 있어서 이런 신조어가 또 나왔네요. 뭐 마용성, 노도강 마용성 이거와 다음에.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지역으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 이제 개분함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란톡 내외 경제 부동산 사이다 방 들어오셔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자유롭게 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부동산 풍수 관련된 궁금증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뭐 풍수 인테리어든 뭐든 또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수 고려 중이신 곳이 있다면 그곳의 풍수는 어떤지까지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봐도 좋을 만한 힘이 되어줄 영상을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고 저희는 다음 코너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내 집 마련 꿀팁을 전해드리는 부자 되는 부동산 정보 서지영입니다. 오늘은 이천 안흥 지역주택조합에서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꽝꽝 얼어붙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내 집 마련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너무나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요. 그동안 겪었던 그 어떤 시장보다도 난이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직주근접의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시다 보면 우리 신도시의 훌륭한 장점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집값의 하프인 점을 고려하셔서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겨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집 마련을 위한 똑똑한 방법이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천 지역 하면 이 쌀과 도자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천 지역의 부동산 핫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SK 하이닉스 유치로 인해서 협력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따른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요 수요대는 젊은 층이 많겠죠? 이분들이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메리트를 지닌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지역의 교통망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경강선을 이용하면 이천역에서 판교까지 34분, 판교에서 강남까지 14분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 1시간대 이내에 강남 진입이 가능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성남과 장호원 간의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개통 예정입니다. 이 도로망이 완료가 되면요, 판교까지는 30분대, 강남까지는 4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시게 되죠. 이천 안흥은 중부고속도로지니까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중부대로 42번 국도 등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고 있는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강남권에서 40분까지라고 하면 이제 강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노려볼 만한 입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님은? 네, 강남 수요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러한 입지입니다. 모든 부동산 가격 우리 강남으로 통화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강남 도달 시간으로부터 가격이 뛰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천, 하남, 성남 등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데요. 그럼 주변 환경은 어떨까요? 사업지 인근에는 안흥초등학교, 이천중학교, 이천제일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요. 청소년 문화센터, 시립도서관도 학교하고 아주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병원, 이마트, 롯데마트, NC백화점, 이천 CGV 등이 반경 2km 이내에 있죠. 이 밖에도 경찰서, 세무서, 지방법원, 모든 행정 업무도 논스톱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생활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아름답기로 유명한 수변공원과 안흥유원지, 온천공원 등이 반경 600m 안에 있어서 공세권, 숲세권 효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시는 생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이천역을 통한 강남 접근성 정말 좋은 정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장점, 어떤 내부 모습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이천 안흥 서울타일스는 지하 5층부터 지상 49층의 6개 동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스카이시티 내에서도 가장 높은 층수를 자랑합니다. 이런 초고층 프리미엄은요,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존재감과 희소성을 갖게 됩니다. 단지 내부에는 휘트니스, 실버존, 북카페,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입주민들을 위한 부대 복리시설이 준비되어 있고요. 코로나로 환경상 바깥 외출이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 단지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누리면서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워라벨이 대세인데요. 이 워라벨을 연상시키는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평형대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은 우리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평형대는 전체가 84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일 평형대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 상호 간의 배려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는 어떤가요? 인근의 신규 물량이 적기 때문에요. 신규 물량권을 보면 이천 롯데캐슬 골드스카이가 평당 1,400만 원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도시 대비 우위 조건이 있다면 뭘까요? 위치 대비로 봤을 때 가격 조건이 좋다고 할까요? 강남 접근성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착하기 때문에 이 근처 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강남이나 분당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이쪽에서 충분한 출퇴근 여건이 되시겠죠? 네, 이천 서울시는 제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지역주택조합이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취득하려면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는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해둔 청약 통장이 있어야지 자격이 되잖아요. 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되는 아파트로서 그러면 중간 마진이 없어지잖아요.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겠죠. 이러한 이점을 지니고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자격 조건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셔야 되고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 혹은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이하의 소유자라면
조합원으로서의 조건이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어떤 게 있나요? 지역주택조합의 리스크는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그러한 것인데요. 이천 안흥 서의 경우는 7월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서 문제없이 진행 중입니다. 조합 사업도 탄력을 받아서 아파트 단지의 건립이 곧 눈앞으로 왔습니다. 네, 또한 토지 소유의 문제도 리스크로 뽑을 수 있는데요. 안흥 서의 경우는 토지 소유권을 97% 이상 확보해서 성공적인 지역주택 사업의 표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이 있죠. 가격대는 어떻게 되나요? 가격대는 평당 800만 원대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롯데캐슬 골드스카이가 평당 1,4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 좋은 정보를 주고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집을 구하시는 분들께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대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네, 이천 그리고 안흥 지역주택조합 영상 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이슈 팩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주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톡방도 난리가 났고요. 이제 살인 집값에 서울 엑소더스 난리다. 치솟는 집값에 집 난민들 내몰린다 등등 정말 이제 많은 글들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는데, 자,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서울을 빠져나가는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가 빠져나간 거예요? 네, 워낙 아파트 값이 비싸고 전세난이 심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화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명확하게 노란 선이 하강을 하고 있죠.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지난 10월에는 이제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 아닙니다. 968만 명대로 뚝 떨어졌고요. 높은 집값을 견디기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해서 서울을 벗어나서 다른 수도권으로 떠나가고 있는데, 또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경기권도 생활 인프라가 조금씩 향상이 돼가면서 더 이주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서울을 빠져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수가 123만 명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 서울 전출자가 가장 선호한 곳은 아무래도 경기권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총 27만 9천여 명, 거의 28만 명 가까이가 경기도로 이주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경기도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좀 가깝거나 아니면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으로 좀 옮기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 전출자들이 가장 선호한 경기도 지역은 어디예요? 네, 가장 선호한 곳은 바로 고양시로 나타났습니다. 네, 고양시에 올해 3분기까지 거의 3만여 명이 서울시를 벗어나서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경기도로 이주한 인구 중에 약 11%가 고양시를 선택한 겁니다. 이 고양시는요, 일기 신도시인 일산을 중심으로 주거단지가 이미 잘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1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이어서 2위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2위로 나타난 지역은 남양주시입니다. 서울 전출자 2만 2천여 명이 선택을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수도권 중에서 대표적인 주거단지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죠. 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서울 동부권에 사시던 분들이 남양주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3위는 성남시입니다. 성남시도 예전부터 뭐 서울 다음으로 워낙 이 수도권 중에서도 선호받는 지역이었는데 판교, 테크노밸리 때문에 네. 많이 떴잖아요. 그렇죠. 네,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이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최근에 정부에서 또 판교에 제2의 테크노밸리를 세우겠다 이러한 계획들이 나오면서 네. 호재 때문에 더 이제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외에도 김포까지도 이렇게 많이들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네. 고양시 그리고 남양주, 네. 성남, 김포 등등 서울에서 또 역시나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네. 많이 이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네. 서울 엑소더스가 지속이 될 것인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지역으로 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네. 새롭게 2021년에 새롭게 좀 이동할 지역으로 떠오르는 지역이 따로 있을까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 지금 현상을 보면 대부분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 위주로 선호를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3기 신도시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3기 신도시가 입지나 가격이나 시세 차이 여러 면에서 좀 우수한 점이 있는데요. 먼저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이 됐죠.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초록색은 2기 신도시인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서울 도심에서 뭐 2기 신도시는 40-50km, 또 1기 신도시는 20-30km 떨어져 있는데 반해서 주황색이나 빨강색이 3기 신도시거든요. 네. 신도시는 이렇게 10km 이내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워낙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 창릉에서 여의도까지 25분, 남양주 왕숙에서 서울역, 혹은 하남 교산에서 수서역까지 20분 정도면 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인천 계양에서도 여의도까지는 25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부천 대장에서 서울역까지도 30분이면 도달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접근성 면에서 1, 2기 신도시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 3기 신도시에 열풍이 더 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당첨 확률이 좀 높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 5곳에 17만 호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30만 호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조금 더 이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더.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주변 시세보다도 한 30%에서 최대 많게는 50%까지도 저렴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지금 고점인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보다 잠시 더 기다려서 3기 신도시에 도전을 해보자.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한 열기는 아마 내년에 계속해서 굉장히 뜨거울 걸로 예상이 네. 됩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들 김경민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봤고요. 정말 많은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네. 경민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눈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저희 참 궁금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고요. 부동산 사이다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경민 아나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네, 노란톡 여시면 됩니다. PC 버전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다 가능하고요. 오픈 채팅방 아실 텐데 거기에 검색 누르셔서
부동산 사이다 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시간 외에도 24시간 내내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상담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번 방송하는 시간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고요. 특히 오늘은 풍수 인테리어 상담해드리니까 많이 질문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이슈 팩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나누는 이야기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먼저 안내해드리고요. 부동산 투자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한 선택해 보시고요. 2021년 복을 부르는 풍수, 또 재물 운을 끌어들이는 소품 뭐가 있을까? 아니면 풍수 관련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 들어오셔서 고민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 고민 해결해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 지금 빨리 고민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벨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벨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세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벨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에서 이제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될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뵙는 브이로그에 어떤 내용을 담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다들 비슷한 고민하잖아요. 부동산 고민,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제 제가 녹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녹음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담아볼까 합니다. 다들 지금 한 20대, 30대, 40대들의 부동산 고민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언니는 요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고민은 드는 게 전세 연장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걸 계속 오르면서 가야 되나? 아니면 사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시기가 너무 차이 되는 건지 이번에 안 샀다가 또 계속 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거지. 전세가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전세를 살아야 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젊은 층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빨리 노란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사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비대면 소통, 방통, 화상 연결을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이 시간은 풍수와 관련된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화상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동서양 미래학 예측 박사 1호 소재학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벌써부터 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저희 매일 모든 코너들이 인기가 많지만 특히나 이제 풍수 인테리어 시간에는 즐겁게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라 더욱더 채팅창의 열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번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면서 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사 날짜는 1월 18일로 정해졌고요. 집 방향은 오피스텔 구조상 북서 방향입니다. 이사할 수 있는 집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북서 방향을 얻게 됐지만 요즘은 풍수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면 보고 가구 배치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도면을 보내주셨거든요. 자, 화면을 통해서 좀 크게 띄워볼까요, 경민 아나운서? 네, 지금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네. 네, 도면을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주방이 그러니까 동쪽을 향하고 있고 방을 들어가면 방 창문이 서쪽을 향하고 있는 셈이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교수님 거실이 어떨까요? 북서쪽이기 때문에 네, 침대 배치라던가 이렇게 하려면 어디에 하는 게 좋을지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풍수가 이제 풍수적인 배치가 있고 일반 편의가 있습니다. 네. 풍수의 배치는 가장 중요하게 따진다면은 도면이 아니라 그 도면 말고 도면 외에 그 지형을 봐가지고 그 지형에서 가장 좋은 기운이 움직이는 곳, 집안에서 가장 좋은 기운이 움직이는 곳, 좋은 기운이 머무르는 곳에 뭘 배치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사람이 보면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앉아서 노는 거실일까요? 아니면 주방일까요? 아니면 침실일까요? 침실 아닐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네. 잠을 잘 때 무방비로 몸이 열립니다. 몸이 열리면서 기운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침실, 특히 침대 위치를 어디에 정하느냐가 우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이제 우리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럼 침대 위치가 어디냐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도 첫째는 기운의 위치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니까 거실 현관문 딱 열고 들어오는데 그 앞에 기운이 좋다고 거기다가 침대를 배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현실적인 문제하고 풍수적인 거하고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해서 맞춰가는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겁니다. 현재 보니까 이거는 거실이 있고 중앙 쪽에 거실에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오른쪽 공간하고 왼쪽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왼쪽 공간, 오른쪽 공간일 때 거실에서 오른쪽 공간, 주방 옆에 있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아마 여기를 우리가 이제 TV를 보면서 정말 거실처럼 아마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침대는 잠을 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많이 노출된 것보다는 약간 내밀한 공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화면 볼 때 왼쪽에 있는 부분, 화면 우리가 보면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아마 이쪽이 이제 좀 우리 침대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리고 침대에서 보면 이제 침실일 텐데 침실에서 이제 그 침대를 어디에 위치시키냐 이 개념입니다. 네. 현재 문은 있지 않지만 거실에서 들어오는 출입문처럼 또 약간 여기 출입문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운의 측면 같은 건 이대로 얘기할 수는 못 된다면은 뭘 보냐? 일단 문에서 밖에서 들어올 때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그대로 치고 들어간다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충살이니 뭐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딱 침실 공간에 들어와서 첫눈에 보이는 곳에 침대에 머리가 있거나 이러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침실 상에서는 밖에 들어온 사람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통제가 되두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또 앞에 보니까 지금 창문이 지금 이쪽이 저쪽에 창문 쪽이 화면에서 이게 북서쪽이라고 했나요? 창문이? 네, 맞습니다. 예.
북서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 지금 창문 쪽이다 보니까 창문하고 반대쪽, 그러니까 출입문으로 현관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들었다가 또 즉 침실 방향으로 들어와서 왼쪽 안에 이쪽에다가 현재 침대를 배치를 시켜줘야 될 겁니다. 상태에서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침대가 있고 우리가 이쪽에 보면 또 옷걸이가 옷장 같은 게 좀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보면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딱 그 침실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딱 보이는 부분 정면과 약간 왼쪽을 틀 때 보이는 부분 이쪽 벽면 부분 이쪽 부분에다가 옷장을 좀 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침대 위치는 현재 제일 깊은 부분 말하자면 남쪽 저기 남쪽이 되겠죠. 남쪽하고 약간 좀 그 화장실 쪽으로 둘 중에 하나가 현재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볼 때도 우리가 이제 만약에 누군가 들어와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쪽에 침대를 벽으로 붙여놓고 머리를 창문 쪽으로 한다라면은 누군가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머리 위로 들어온 상황이니까 상황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네. 그래서 풍수적인 다른 게 일단 풍수적인 배치에서는 일단은 들어오면서 안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좀 현실을 같이 볼 때는 침대를 즉 제일 저기 남쪽에다가 붙이는 게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남쪽에 침대를 붙이고 여기도 이제 여기 침대의 머리를 어느 쪽으로 두냐 이 개념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네. 아마 침대 머리를 현재 약간 화장실 쪽으로 이렇게 두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제 반대로 발을 그쪽으로 두는 방법이 있죠. 이제 화장실 쪽으로 두는 방법은 저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볼 때 머리가 최대한 보이지 않게끔 가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화장실 공간 쪽에다가 머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반대 화장실 쪽에 발을 두고 침대를 이렇게 둘 때는 이렇게 두는 것도 자연스러운 게 일단은 들어온 사람들을 한눈에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조금은 들어온 사람들 약간만 틀면은 바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어서 약간 문충살의 기운들이 약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운이나 이런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본다면은 그래도 침대는 이쪽은 다면 남쪽에 둔 상태에서 머리를 화장실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 현재 이 방 구조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그게 아니면은 반대로 침대를 화장실 쪽에 발을 두고 반대로 두는 것 이렇게 두는 것이 침대 개념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거실을 친다면 현재 거기 인테리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구 배치 같은 것들 물어봤으니까 현관에서 좀 깔끔하게 해야겠지만 쭉 들어오면 현관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서 양쪽에 일단 신발이나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많이 해놓을 필요가 있고 네. 양 좌측이나 우측 정도에다가 너무 크지 않은 거울 정도 하나 있고 조금 풍수 쪽으로 많이 하는 그 풍경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좀 이런 종 같은 거를 하나 달아놓고 그러면서 이런 풍경 같은 맑은 종소리가 현관 자체는 우리가 출입 통로다 보니까 기운이 현관만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기운은 베란다나 이쪽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고 일부 현관으로 들어오지만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는 출입 통로가 현관이다 보니까 현관에 밖에서 있던 사기운, 안 좋은 기운이나 좋은 기운이 같이 따로 들어온다고 보는 그런 풍수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제 나쁜 기운은 거기서 머무르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좋은 거고 좋은 기운은 받아들인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풍경 같은 경우는 나쁜 기운을 좀 순화시켜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집에 들어오는데 현관이 상당히 밝을 때가 있고 어두침침하다면은 어떤 게 좋겠습니까? 밝은 게 좋죠. 네. 그렇죠. 어두침침한 기운도 꺾이는 현상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좀 밝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들어와서 현재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게 거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주방이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주방 뒤에가 그쪽이 거실. 현재 우리가 보통 보면 이 거실에서 주로 집에서의 생활 무대가 거실입니다. 그래서 거실에 TV도 놓고 소파하고 TV가 가장 큰 어떤 거실의 이제 가구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소파의 위치를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파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소파 크기가 집을 너무 커가지고 소파가 집안의 주인처럼 돼서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 이렇게 귀퉁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돼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소파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일단 거실로 진입로를 소파에서 장악할 수 있는 위치, 볼 수 있는 위치. 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제일 거실에서 들어오자마자 오른쪽과 그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갔을 때 즉 창문 발코니의 반대쪽 이쪽 두 군데에다가 이제 소파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놓는 위치는 현재 오른쪽에 보니까 지금 창문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창문 밑이나 그다음에 이쪽에 그 주방 쪽하고 들어간 쪽이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창문 밑에는 창문은 외부에서 빛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뒤는 사람의 그 뒷부분은 밝은 것보다 원래가 산처럼 약간 묵직하게 지탱해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문이나 밝은 곳을 뒤로 이렇게 하고 앉아 있다라면은 뒤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가고 기운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내가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라면은 거실은 현재 남쪽에다가 소파는 거실의 남쪽, 주방의 오른쪽, 주방을 좌측에 두고 이쪽에다가 소파를 넣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앞면에도 발코니처럼 베란다 발코니 창문이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도 약간 창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저 소파를 놓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TV 위치가 들어가는데요. 이 TV가 창문을 막을 수는 없고 발코니를 막아도 안 되긴 하지만 소파가 있다면 소파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고개를 많이 돌리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네. TV가 있어줘야 되니까 그건 그런 상태에다가 네. 그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일단 궁금하지만, 네 다른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좀 다른 분들 상담도 도와드려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요. 여기까지 이거 마무리하고 내용이 좀 약간 너무 많은 내용이다 보니까 네. 조금 그렇긴 해요.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교수님이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도면 가구를 띄워드리면서 하니까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지 계속해서 도면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경민 네, 아나운서. 지금 사무실 배치도 관련해서 질문글을 또 올려주셨어요.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위치한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오픈한 지 석 달 정도 되는데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네요. 풍수 지리상으로 사무실 배치도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하고 그림을 보내주셨는데 네. 보니까 문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네, 그림을 한번 테이블이 띄워주실까요? 보이는데요. 네. 테이블이 보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옷장이나 냉장고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 한번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물론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얘기하지만은 좋은 기운이 있는 곳을 일단 그 안을 점유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똑같은 것을 점유했다면 기운을 많이 받는 방법들을 또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운을 많이 받는 방법들이 안정이 되면은 일단 기운을 뺏기지 않는 방법들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은 출입문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우선 풍수의 이론들이 많은데 풍수지리가 이제 이렇게 가리키고 전문가라는 분들조차도 그렇고 동양 역학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원리나 이유는 모르고 무조건 외워서 여기 좋다 여기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은 거에 대한 우선순위도 가려지지도 않고 또 그냥 이렇게 좋지 않거나 좋게 얘기한 것들을 상당히 어느 게 더 강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합니다. 또 풍수 이론 중에서 출입문하고 또 맞춰서 그 양택, 사묘니 이렇게 해가지고 주방과 또 이렇게 부엌하고 출입문하고 맞춰서 그걸 따져서 어느 방향이 또 좋고 나쁨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출입문의 위치가 중요하냐 볼 때 출입문의 위치가 많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의 결정적인 역할은 출입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의 결정적인 역할은 풍수지리가 아니라 내 기운의 흐름이 우선인 거고 똑같은 흐름일 때 기왕이면은 풍수의 위치가 좋은 위치일 때가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서는 그 안에 풍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도 나름의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시고요. 네. 현재 지금 잠깐 우리 도면을 보면은 여기서는 도면에서 우리가 풍수의 기운, 즉 땅이나 기운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문의 위치를 그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의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을 생각한다면 주위에 물길이 흘러갈 때
물기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문을 낸다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태, 이제 도면만 있다 보니까 도면만 갖고 우리가 풍수적으로 따진다라면은 지금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딱 자, 문 열고 외부에서 들어올 때 이분의 문의 위치를 볼 때 들어오면서 정면으로 안 내부가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문을 열면, 즉 문을 열 때 반 정도를 보통 열었을 때 딱 놓고 볼 때 정면으로 대표님 책상까지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손님을 위한 집이지 주인을 위한 집이 아닌 겁니다. 현재 문은 즉 손님을 위한 문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밖에 들어올 때 살기나 안 좋은 게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상태보다는 문의 위치를 조금 현재 위치에서 이쪽 현재 그 상담 테이블이 2개가 있는데요. 직원 2에 있는 책상 쪽으로 문을 좀 약간 더 옮겨서 이분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전면에 그 어떤 전면 내부 전면이 보이지 않게끔 위치를 바꿔주면은 조금 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이런 경우는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굳이 문의 위치를 바꾸지 않아도 복잡하니까 문 자체에 약간 뭐하긴 하지만 경칩을 바꿔달아 가지고 현재 문을 반대로 열게끔 해주는 거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문을 반대로 열면은 반쯤 열었을 때 일단 직원 내부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비품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약간 조금 보기 좋은 인테리어나 이렇게 약간 앞에 화분 몇 개를 놔두고 그런 식으로 문을 열게 문만 위치를 바꿔놔도 여기는 풍수적으로 상당히 어떤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고 외부에서 오는 그 살기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 짧게 하나만 더 드릴게요, 교수님. 거실에 네. 대형 조화식물을 두려고 하는데 인테리어상 풍수 인테리어상 괜찮은 건가요? 대형 조화식물 할 때 이 대형이라는 것은 거실 자체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네. 사람이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꽃이나 이런 걸 둔다면 첫째 생화가 우선인 겁니다. 조화는 가짜인 겁니다. 네. 가짜를 두면 사람도 가짜가 모든 것들이 가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거라면 진짜가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볼 때는 크기가 중요한데 대형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대형이 되면 그게 주인이 돼 버립니다. 기운을 그쪽에서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앉은 키,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앉은 키보다 높거나 비슷한 정도가 되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앉은 키보다 낮은 상태의 어떤 소품들 가능하면은 조화나 이런 것들도 앉은 키를 넘지 않게끔 두는 것이 좋은 겁니다. 네, 이제 사람의 키보다 너무 이제 커버리면 주객 전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풍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고민들 해결해 드렸어요.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채팅창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글을 계속해서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좀 아쉬워요. 저희 다음 주에도 방송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풍수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방송 중에 고민 채택 안 됐다고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궁금증 올려주시면 저희가 풍수와 관련된 인테리어 또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수요일에 또 여러분들의 고민 체크해서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들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특히나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세무와 관련돼서 궁금증들 많으실 텐데 계속해서 오늘부터라도 글 올려주시면 내일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린 이야기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본인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신중하고 또 꼼꼼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함께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해결해 드립니다. 노란 채팅창 들어오셔서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 계속해서 글 남겨주세요. 24시간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부동산 사이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들의 부르
깊은